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반발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대북 경고성 ICBM을 발사하진 않았지만 북미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4+1 협의체와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납고가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 40주년인 어제 군사반란에 가담한 인물들과 20만 원짜리 코스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감옥에 갇힌 전 씨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검찰이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에 대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여부를 두고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추진한 인공 강우 실험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험에 꼭 필요한 경비행기의 개조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불법 비행으로 행정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대북 경고성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말도 있었지만 일단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500km 이상을 비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 8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대북 경고 목적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INF 탈퇴 이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했던 만큼 이번 시험 발사는 중러는 물론 북한을 압박하는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준당 약속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대북 압박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면서 최악을 대비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대화 데드라인이 가까이 오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자 북한이 적대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어떤 길을 택할 건지 도움을 줬다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렇게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모레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로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적대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서 미국이 북한이 도발한다면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향후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소집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구체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원론적 차원의 경고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모레 우리나라를 찾아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Obviously, we have not made as much progress as we would have hoped at this point, but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have not given up and we will not give up on what we are doing. 특히 대화 상대로 언급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 전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전두환 씨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되는 어제 당시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전 씨는 정작 지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 전두환 씨 일행이 모였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은색 정장을 입은 전 씨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지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는 최세창 전 삼공수여단장과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주역들로 어제는 쿠데타가 발생한 지 4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들은 샥스핀 등 1인당 20만 원의 고급 코스 요리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손을 잡고 내려오는 전 씨를 기다렸다는 듯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다가가 항의합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일행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임 부대표를 지지하는 사이 문 밖을 나간 전 씨는 움직이는데 별 어려움 없이 스스로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는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됐고 이번 오찬에 대한 비난 여론도 큽니다. 실제 5.18 단체들은 12.12 쿠데타 40년을 맞아 전 씨의 구속을 주장하며 무릎 꿇은 전 씨의 조형물을 만들고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전광훈 목사. 출석을 계속 거부해왔던 전 목사가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을 검토하자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지만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한국기독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 촬영을 막으려는 지지자들과 찍으려는 기자들이 엉켜 아수라장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폭력 주도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가 어제 11시간 30여 분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4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다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을 검토하자 자진 출석한 겁니다. 지난 개천절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는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써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가 폭력 시위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셨으니까 저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하지만 전 목사는 본인은 연행된 이들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목사가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거뒀다는 혐의 역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는 폭력 집회 주도에 국한됐던 만큼 경찰은 전 목사를 몇 차례 더 불러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당시 윤모 씨를 진범으로 판단하게 했던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당시 윤모 씨가 진범이라고 판단하게 한 결정적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의 채모에 담긴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8차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감정서의 시료와 수치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과수 의뢰로 실제 채모를 분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료가 남아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니 국과수가 발표한 수치와 달랐습니다. 검찰은 국과수가 수많은 채모를 분석 의뢰한 뒤 윤 씨의 것과 비슷한 채모를 범인의 것이라며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누가 어떻게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 수사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씨를 조사한 경찰관 3명을 추궁한 결과 윤 씨를 폭행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 씨 수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윤 씨의 재심 성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중 8차 사건 재심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50대 남성이 10대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망치까지 드는 건 안 될 일이겠죠. 노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입니다. 좁은 길목을 엇갈려 지나가던 50대 남성과 10대 학생 4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학생은 남성이 따라오자 밀치기도 합니다. 언쟁이 한동안 계속되더니 결국 남성은 학생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50대 남성은 갑자기 골목으로 향하더니 잠시 뒤 손에 망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요. 저기 이렇게 세 명 왔어요. 망치 들었다고. 다행히 이 남성과 다툼이 있었던 학생이 황급히 자리를 피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남성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학생들을 상대로 시비가 붙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으로는 전국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겠다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저들은 이미 예산안 날치기에 이은 수순으로 날치기 2라운드 강행에 착수했습니다. 독재 연장의 혈안이 되어서 이성을 완전히 잃은 집단입니다. 한국당은 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형 모임도 4+1 협의체를 해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한 입으로는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뒷방에 기생정당들을 불러 모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작당 모의를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또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회동을 열어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의장은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개최 여부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직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발표 이후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한미 관계 개선과 함께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등이 포함된 미 무역협상단의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중고차 거래시장 주차장에서 엄청난 굉음이 났는데요. 비행기 한 대가 자동차들을 덮쳤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피닉스의 한 중고차 거래시장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갑자기 경비행기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착륙하는데요. 비상 착륙을 한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돼 있던 자동차 10여 대가 경비행기와 부딪혀 파손됐는데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부딪힌 만큼 경비행기 앞부분 역시 성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와 승객은 부상 없이 무사하다는데요.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한 회사가 송년회를 열었는데요. 회사의 목표 달성을 이룬 걸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든 직원들은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미국의 한 부동산 회사 송년회. 직원들의 손엔 봉투가 쥐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다들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메릴랜드 기업인 세인트존 부동산이 직원들에게 총 119억 원의 깜짝 보너스를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직원 198명에게 평균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목표했던 2천만 제곱피트의 부동산 개발을 달성했고 이에 고마움을 표시한 거였는데요. 상상도 못한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 이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겠네요. 여기 안전장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얀 눈이 덮인 이곳,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한 남성이 스키를 타고 있는데요. 눈사태가 나 남성을 덮치고 맙니다. 엄청난 눈덩이가 덮친 거였지만 남성은 눈사태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에어백 덕분이었습니다. 에어백이 부풀면서 눈사태에 덮인 남성에게 공간을 마련해줬는데요. 보호장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나오실 때 한 겹 더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은 영하 3.7도, 대관령은 영하 8.4도, 안동은 영하 6.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살짝 떨어진 정도인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추위가 차츰 풀리면서 주말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지 수치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눈이 오겠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서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과 경남 해안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7.7도, 광주 영하 1도로 곳곳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영동은 수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